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네, 저희의 첫 순서 자신감 뿜뿜 시간은요. 박사학위 4개에 빛나는 자연 스님께 매주 한 주에 한 가지씩 완전 호기심 돋는 주제들을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매주 새롭고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스님 주제가 적힌 족자 펼쳐주시죠. 자, 오늘 주제는 뭐 딱 불교적이라기보다는 현대 사회하고 관련된 네.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하고 불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맞아요. 됐고, 그다음에 네. 동물 개체수만 해도 350만이라고 네. 하는 엄청난 다섯 일들이. 명의 한 사람, 국민 네, 5명의 그렇죠. 한 사람은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래서 여기에 얽힌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그쵸. 어떻게 보면 가축, 그 다음에 그냥 가축 중에서 약간 다른 뭐 이런 정도까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반려동물, 애완동물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개도 이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백구, 흰둥이, 백구, 예. 흰둥이, 누렁이, 암장이. 껌둥이 이거는 색깔에 대한 구분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칙소, 얼룩소, 뭐 이런 황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소는 황색이니까 황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구분하는 거지. 그 중에서 이제 바둑이도 있죠. 바둑이. 여러분들하고는 아마 좀 다를 건데 이런 거 이제 극비인데 개인 사생활 관련해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기 때문에 사실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 건데. 네, 기대되는데. 그래도 알려주시면. 네. 아 이제 스님들 제가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 나 이렇게 비밀을 아니 그렇게 뭐 대단한 건 떡밥을 아니에요. 좀 이렇게. 그냥 연식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국민학교였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철수영이 바둑이가 나오는 국어책이 있었어요. 네. 아, 네, 네. 네. 삼강체제. 삼강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네. 그때 바둑.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바둑이지? 나는 선생님이 그런 걸 얘기할 때 역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 쟤는 바둑이야? 그러니까 백구는 흰개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흰둥이하고 백구는 같은 말입니다. 한문으로 했느냐, 한글로 했느냐 뿐인 네. 거예요. 그렇죠. 검둥이도 마찬가지고, 검둥이도 하지만, 그냥 네. 어떻게 보면 흑구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 황구나 누렁이도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네. 바둑이는 좀 다르잖아요. 얼룩. 그래서 바둑이는 왜 바둑이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예요? 바둑판에 네, 흑백돌이 있잖아요. 흑백이잖아요. 흑백에서. 네. 그래서 바둑이에요. 어, 그 안- 바둑이라고 근데- 하는 개가 극이 흑백으로 맞죠? 돼 있어요. 흑백으로. 다들 알고 있는. 단맛이야. 달맛이야? 아, 투톤으로 돼 그러니까요. 있다니까? 네. 저희가 이미 잘 알고 네. 있는. 몰랐던 것처럼. 네. 그래요? 네. 전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진짜 몰랐어요. 그래요? 저는 약간 뭐 흑구와 백구가 함께 이렇게 해서 바둑이가 돼. 상생과 뭐 이런, 조화? 네, 상생과 조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바둑이가 어떻게 보면 잡종 그렇죠. 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순종 문화하고 잡종 문화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네. 보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쪽으로 들어왔었던 시원을 이 바둑이가 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의 시조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시조세지. 시조세요. 그리고 바둑이다. 제가 아주 당황스러운데. 일단 계속 가볼게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왜 이런 친밀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왜 교과서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친밀 구조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 동아시아 전통은 불교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것도 맞아. 내가 천하에서. 발견한 건데, 역시. 이거 내가 발견한 건데, 네. 아니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희한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화에다 대고 노래를 하는 거. 그게 라디오 노래방 같은 거예요. 라디오 노래방.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이제
저 고속버스 같은 걸 이렇게 흔들면서 관광버스를 흔들면서 관광버스 춤을 추는 댄스. 그 좁은 데서 왜 저렇게 하는지 그래서 처음에 외국인이 그걸 봤을 때 차가 망가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흔들리니까. 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동물농장 같은 데서 TV 프로 동물농장 같은 데서 개나 이런 고양이들이 더빙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걸 맞아요. 보고 아, 자막 네. 자막. 아니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익숙한데 네. 더빙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걔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 음. 근데 외국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쟤네는 생소하게 듣지? 라고 하면서 추적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게 동아시아는 불교 때문에 윤회 전통이 있어서 본질이 동물이나 인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걔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형태가 다르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이렇게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런데 유목문화에서는 유목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전통이나 이슬람 전통에서는 동물의 영혼에 대한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영혼이 없습니다. 아니, 천국에 동물이 없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따로 천국에 보는 거네. 동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임시적으로 만드는 거지, 신이 만드는 거지 동물이 천국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집단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어디까지 영혼을 부여할 것이냐를 결정해요. 그러니까는 유목문화에서 동물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동물의 영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너무 죄를 부담스럽게 짓는 되는 거니까. 거예요. 네. 그리고 똑같은 의미 때문에 동아시아 전통에서 식물의 영혼이 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식물의 영혼이 있으면 먹기가 상당히 먹을 게 상그러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죄책감이 계속 드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전통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동물에게 더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쉬운 개념들이 유목 전통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반려동물 문제가 사실 촉발된 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서울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말고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말고 까마득한 옛날에 서울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1988년에 호돌이가 마스코트로 나왔던 올림픽이죠. 네. 교과서에 나오는 그 네. 그때 올림픽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는 계속해서 호랑이가 나온다는 거. 호돌이와 수호랑이라고 하는 걔가 껍질은 좀 바꿔가지고 탈색해서 많이 바뀌었죠. 백호로 네. 바뀐 거 외에는 똑같은 호랑이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외에는 뭐 별로 다른 공통점은 없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보신탕 문화를 공격했어요. 네. 맞아. 우리는 그때는 보신탕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 네. 시절만 하더라도 사철탕. 보신탕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걸 가지고 문제시 삼았고 이제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고 우리가 반론을 편 건 뭐였었냐면 그건 가축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축이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가축에서 애완동물로 전환되는 시기였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이 되는 거고 지금은 거의 가족 같은 네. 구성원으로 네,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아지 양육권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맞아 있어요. 반려동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음. 라고 하는 거고 그때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양. 두 사람이 키우는 거잖아요. 부부가 네. 키우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더 잘 따르느냐로 결정을 해버린대요. 그건 진짜 간식 많이 주는 사람한테 하는 그러니까 건데. 평소에 밥 주고. 맞아요. 걔한테도 개무시 안 당하려면 계속 그거 뭔가를 진짜. 하면서 전 집 친밀감을 들어갈 때 항상 간식 어. 들고 가거든요. 무시하지 말라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그러니까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가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신분이 상승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집 반려동물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형편이 조금 안 좋은 분들보다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환경 지출에서 훨씬 맞아요.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촉발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슨 뭐 개를 뭐 가축이니까 먹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사실 그거는 반려동물이에요라고 말하는 것도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서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귀한 걸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거를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그 시대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6.25를 겪은 세대,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하고 안 겪은 세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겪은 세대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겪었기 때문에. 자기 근데 친지가 자기 아들이 북한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 생생히 본 세대는 사실 북한을 네, 뭐 화평의 기적이 시대라고 해서 아니고 이건 네. 주적이라는 개념에서 바뀔 수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전후 세대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고 이러니까 최대한 잘해봐야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안 겪은 세대 입장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누가 옳다 틀리다, 누가 숫자가 많으니까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맞으니까 당신들은 틀렸어요가 아니고 그냥 시대가 흘러가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현대 분들은 뭐 먹을 것도 많은데 사실 굳이 네. 그렇게까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 논의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럽 전통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최근에 그냥 생긴 그런 인식인 거고 동아시아 전통이나 인도 전통에서는 계속해서 동물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힌두교 신화에도 힌두교의 3대 신이 있거든요. 브라만, 그 다음에 비슈누, 시바 이렇게 세 개.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쉬바시. 시바신. 그냥 발음 적당히 하세요. 제가 그렇다 치고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신화 구조가 뭐냐면 이 브라마는 앙사라고 하는 백조를 타고 다녀요. 이름이 앙사예요. 백조 이름이. 백조 이름이. 네. 그러니까 걔네는 처음부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동물을 인간과 어느 정도까지는 대등하게 보는 문화가 처음부터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아시아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반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슈누는 뭘 타고 다니냐면 금시조라고 하는 걸 그게 가루다예요. 가루다. 혹시 가루다.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 가루다 들어보셨어요? 항공, 네, 새 이렇게 그 새, 새겨져 새. 있는 새. 항공사. 인도네시아 예전에 힌두교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힌두가 아직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루다라고 하는 그 독수리 같은 맹금류예요. 그걸 타고 다녀요. 그걸 타고 다녀요. 그리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그 신화를 보면 가루다라고 하는 어떤 이 새신이에요. 새신. 새의 어떤 신격화된 애인데 걔를 비슈누 신이 타고 다니면서 야, 너 이리 와. 그래갖고 잡아갖고 그냥 타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요. 내가 너를 타도 되겠니? 이렇게? 계약금을 걸고요. 아니 계약금까지 연봉 얼마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니 그게 계약이 존재한다는 건요 평등 관계에서 어느 정도 평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 압도적 수직 관계에서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비하고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금하고 신하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뭐 7대 3이든 6대 4든 5대 5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대우를 해주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타고 타도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서양 그걸 같았으면은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그냥 잡아서 탔다 이렇게 서술이 됐을 텐데 그렇지. 동양권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내가 너 괜찮니 타도 되니 이렇게 물어봐서 뭔가 협의를 굉장히 했었다는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것도 있어. 오스만 제국 때도 말하고 낙타 있잖아요. 네. 그 말하고 낙타는 군대 안에서 군인이랑 똑같이 지급을 하고 7년 동안 이제 서였다면 7년 이후에는 은퇴시키고 네. 연금을 줬어요. 그 와, 뭐지 주인한테. 말하고 낙타한테. 낙타. 그건 전쟁 그거는 좀 문제 때문에. 슬퍼지네요. 그거는 그건 왜냐하면 전쟁 군대 문제 있을 때문에. 때 이제 군견이 보통 병사들보다 계급이 높은 이제 맞아요. 뭐 상사, 중사 이렇게 때문에 걔가 지나가면 군견 지나가면 여기 격려하라고 막 이래서 걔한테 격려하라고 막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쉬바신 같은 경우도 이제 난디라고 하는 소를 타고 그래서 소숭배가 힌두교에 존재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물소 같이 생긴 이렇게 좀 제부라고 하는 소인데 종자가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질 때 문수보살은 푸른색 사자, 청사자를 타고 다니고 보현보살은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도 용을 탄다라고 하는 건 동아시아에 사실 나온 얘기고 네.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문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서양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려동물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더니 이걸 철저하게 수단화시킵니다. 우리가 물건 수단화시키듯이. 그리고 이러한 수단화에서의 정점에 이르는 게 이제 광우병이잖아요. 그렇죠. 광우병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소뼈 같은 것까지 그냥 이제 부산물
그러니까 우리는 유목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고기가 너무 귀해서 그런 뼈까지 과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뼈가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과했기 때문에 이 뼈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냥 깨진다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뼈가 먹고 나서 버려도 그게 금방 부식도 되고 그 다음에 밟으면 깨질 정도예요. 네, 그런데 바삭바삭해지는데. 서양에서는 그 스테이크 같은 거나 이런 쪽으로 먹어가지고는 그 뼈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쪽 먹는 게 너무 양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쉽게 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느냐 해서 갈아서 그냥 영양분 상태가 좋으니까 다시 지네 종족 걸 지네한테 먹인 거잖아요. 원래 채식만 할 수 있는 소한테 이제 같은 동족인 육식을 먹게 한 거죠, 사실. 그랬다가 그래서 전혀 엉뚱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유전 상태로서는 견적이 안 나오던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네. 광우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게 우리가 볼 때는 동물권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동물을 그렇게까지 억압하는 문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소나 이런 거를 우리도 가축으로 부리고 때리고 이러면서 농경을 지었지만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영화가 원앙 소리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영감님이 그 소를 계속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만 결국 그 소가 죽으니까 먹지 못하고 묻어줬다. 이런 식 정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서양은 철저하게 수단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개념이 서양 쪽에서 먼저 왔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동아시아 문화, 그다음에 불교 문화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지금 문제는 반려동물이 문제가 아니고 반려동물에 대한 무책임한 유기가 이제 또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등 관계의 어떤 생명체라고 봐버리면 나랑 뭐 100% 대등한 건 아니지만 생명체로 아까 저 비슈누 신이 계약 관계로 하듯이 그런 식의 존중을 관점을 가지고 해줘야죠. 있다면 감히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 윤리하고도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반려동물 이제 핵가족화되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네. 외롭고 약간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서적인 네. 교감이 그리고 크니까. 그리고 사실 집안에 같이 살아도 가족들이 너무 단절돼 있어서 핸드폰을 보거나 개를 보거나 이렇게 되지 오히려 대화를 잘 안 해요. 오히려 반려동물을 키우면 가족끼리 이야기가 많아지는 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야기를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일단 사람들이 말이 짧아져요. 왜냐면 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애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한테도 약간 좀 살갑게 얘기를 하게 되고 네. 뭐 얘기할 때도 뭐 감자 밥 줬어? 그러니까 저희 집 강아지 이랬는데 감자. 뭐 누구 밥 줬어? 누구 뭐 했어? 산책 나갔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얘기가 많아지고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기하는 문화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좀 가졌다가 맞아요. 이제 싫으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강아지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선택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물을 인간과 어느 정도 이상 평등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그렇게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한 고민해보고 선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혼을 사람이 함부로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거는 결혼도 함부로 굉장히 선택하지 않는데. 고민을 하고 네. 이것보다는 내가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했을 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성격 차이래요 라고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 위에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고들을 통해서 유기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시 재입양하는 것도 훨씬 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사지 생각해요.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캠페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는 꼭 반려동물이라든지 뭐 가족같이 보자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동물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저는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동물이 인간하고 살면서 과연 행복하냐? 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혜림 양이 얘기한 거에는 인간이 동물과 살면서 행복한 부분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동물은 그걸 선택했느냐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터키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도시 생활 있고 지방 생활이 있는데 지방에서
두 가지 동물이 있어. 하나는 가축으로 하는 동물들, 뭐 소, 양, 아니면 뭐지 닭, 그리고 개. 왜냐면 개는 그 동물들 지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개를 지급하는 그 태도하고 소하고 양을 지급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네. 야, 살짝 걔한테 너 걔네들이 형이야 좀 잘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양한테는 오늘 보자 이거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중잣대를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반려동물이고 어디까지가 맞아요. 가축이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나 고양이만 반려동물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지만 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도 맞아요.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파충류에 C급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동물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반려동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는 동물만 반려동물이냐. 아니면 사람이 다 키우고 같이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동물은 다 반려동물이냐. 그러면 돼지 키우는 사람들도 있던데. 맞아요. 아니 돼지를 그렇죠. 집에서 키우는 집에서 사람도 키우는 있다니까요. 사람도 네, 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처음 어떻게 들었어요, 처리할 진짜. 거냐. 있어요. 아 유튜브 진짜. 스타도 있어요. 돼지 그래서 키우는 거. 이게 지금 새롭게 대두된 문제고 굉장히 협의하고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소수면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0만 폭발적으로, 네. 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1,000만 명 지지를 얻으면 대통령도 될. 그러게요. 네. 지금 그런 시절이 왔는데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의를 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연 동물은 행복할까? 그쵸. 그러니까 동물의 입장에서도 동물의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도시 안에서 사실은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저는 마당에 어렸을 때 개를 키웠는데 한 5년 정도 살면 죽었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15년, 20년을 살고 개도 백내장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털도 다 병원을 다 빠지고 다녀요. 네. 병원비도 엄청 나오고 천수를 누리게 되는 거죠, 걔가. 저보다 아마 건강 보조제 막 약 같은 걸 더 많이 먹을 맞아요, 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먹다가 좀 배탈도 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 죽는 거나 안 그러면 한 15년을 살면서 똑같은 것만 무슨 그 올드보이. 저 최민식도 아니고 그쵸 이거를 계속 15년을 먹으면서 나는 참 행복해요.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스님 오늘도 원 포인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과 한 세대 만에 가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개념까지 들어온 이 반려동물의 문제는 각 세대마다 보는 입장들이 다르니까 서로 우리가 그것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입장에서만 동물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고 동물 자체 입장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중요할 정도의 것 같아요. 관점을 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단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된 것은 없다. 우리는 논점들을 가지고 있다. 왜?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